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당히 중요한 개별 이슈가 내일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걸 신청했던 반에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바로 내일 나올 예정인 거죠. 최근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 요청 서류 중 하나인 19B-4라는 서류를 신청사들에게 업데이트 요청하면서 이번에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SEC가 요구한 대로 이 서류를 수정하고 재제출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현물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식 심사 요청서인 19B-4라는 서류고요. 이게 승인되고 나면 증권신고서 S1이라는 서류도 승인이 돼야지 ETF 출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SEC 측에서는 이 첫 번째 서류는 승인하고 나서 이 S-1 서류는 그 승인을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고 또 이 두 가지 서류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그럼에도 이번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그 가능성이 무려 80에서 90%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슈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같은 날 내일 새벽에 미 연준의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올라가기 전까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바로 미국의 이 기준금리 이슈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 시장이 반등을 했고 기대감이 후퇴하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되고 나면 또 한 번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예상을 할 거고 판단하고 변동성을 가져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내일 어떻게 공개가 되고 또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그 상황에 알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카톡방에서 브리핑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더리움의 차트로 돌아와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마저 보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3월 달에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는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단으로 가는 와중에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중앙선 점선 라인을 맞고 또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갔고 채널 상단 저항 라인까지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치가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단기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채널 상단의 저항 라인이 빨간색으로 지나가고 있는 장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라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지지를 받으면 반등이 나와주면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 판단할 수 있겠고 내일 ETF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럼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빠르게 여기서 또 추세 전환을 만들려면 이 중앙선 점선 라인 이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또 최근 만든 이 지지 라인과도 만나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지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다만 올 한 해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 20일 날짜로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됐고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도와 유사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반감기가 적용된 시점부터 바로 상승장이 나왔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오고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 3분기가 4분기 올 하반기에는 미 대선과도 지금 그 시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시 한번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관련 공약들이 또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급하게 매매할 게 아니라 확실한 방향을 확인하고 어디서 지지를 만드는지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